해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또 문제는 좀 이따 푸는 걸로 하고요. 신뢰보호 원칙으로 가봅시다. 비평속보까지 갑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 행정기관이 어떤 행위가 존속되리라는 것을 일반 사인이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어떠한 행위를 믿었는데 그 믿은 게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하면 그거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미법상의 금반원의 법리. 금반원이 뭔 말일까요? 금반원. 거꾸로 읽어보시면 돼요. 언반금. 말 반대로 하지 마라. 말 바꾸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말 바꾸지 마라. 전에 이랬다가 왜 지금 또 말 바꾸냐. 이거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의 원칙이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되게 막 새로운 거 같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늘 살아오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야, 너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 왜 말 바꿔? 말 바꾸지 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벌써 다 조리가 체득돼 있으십니다. 제가 그거 이제 딱 스위치를 열어 드리는 거죠. 자, 이제 근거입니다. 법적 안정성설 요게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망인 사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이런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신뢰 보호 법치 국가 원칙에 의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인정되는구나. 법적 안정성설 위해서 보셨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실정법적 근거해서 이제 기본법에 요거 입법이 돼 있습니다. 아까 방금 봤던 건 자기 구속만 입법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1.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2항 옆에는 요 옆에다가 조금 공간이 있나? 여기다가 실권의 법리 이렇게 필기해 놓으세요. 2항 옆에다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실권의 법리.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절차법, 국세기본법, 심판법 이제 거기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입니다. 이런 건 복습할 때 자, 신뢰보호의 요건입니다. 여기서 또 여기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우리 요정님이 또 필기를 또 너무 예쁘게 잘해주시죠. 그래서 저도 고생 많으십니다. 뭐 이렇게 좀 예쁘게 정리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이 수업 때 필기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필요의 이제 작품은 나중에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딱 공부 시스템을 잡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신뢰보호 요건. 자, 우선 행정청이 있습니다. 세모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해요? 선행행위. 그러면은 이제 일반 사인, 국민, 갑이 요거를 신뢰합니다. 근데 이 신뢰가 이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 정당하게 신뢰를 하는 겁니다. 호의 호, 보호 가치 조금 내려드릴까요? 그 다음에 사인이 그에 따라서 어떠한 처리를 해요. 처리. 그리고 요 선행행위와 처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요. 인과관계. 그런데 행정청이 사후에 자,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하는 거예요. 후행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골 때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 건물 짓는 허가 내줄 거예요. 그래서 야 허가 내줄게 약속할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믿고 특별한 잘못 없이 건물 신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 미안하다 허가 못 내준다. 법 뒤껴보니까 여기 허가 내주면 안 되네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치는 거죠 여기. 그래서 결국은 요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야 요 사인의 처리 요 둘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뭘 더 보호를 해줄 것인가? 요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결국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청의 행위는 공익을 위해서. 근데 사인이 처리했으니까 이건 사익이죠. 결국 공사익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른 요건 또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경우가 현저해하지 않을 것. 요건 옆에다가 이렇게 싹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내보호 요건에서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습니다. 요게 먼저 제가 두 문자도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실내보호의 요건 여기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두 문자. 자, 학설에서는 요거를 선, 보, 처, 인, 반 이렇게 봐요. 근데 판례는 공, 책, 위, 반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이거는 제가 표시를 다 해드릴 거예요. 일단 적어만 두세요. 자, 적으셨죠? 이제 내용 가봅시다. 첫 번째 행정기관의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 공 요겁니다. 자, 선행 조치라고 하면은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국민에게 신뢰를 형성하게 한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설은 여기 선행 조치를 엄청 넓게 봐요. 그래서 뭐 법령이든 행정행위든 화격이든 행정계획이든 다 된다라고 보는데 판례는 좁게 봅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둘 다 알아둬야 돼요. 자, 이제 판례를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 관계에 있어서 행정청 행위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하여야 그리고 행정청이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요. 개인에게 잘못이 없어요. 그 개인이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하였어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환 처분을 함으로써 반하는 처분.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그리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반하는 후행위가 위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아니면 요건 갖췄는데 뭐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해야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후행 행정행위 그거를 보호해 주는 거고 이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은 후행 행정행위 취소 날려버리고 사인의 신뢰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자, 밑에 이제 홍천 아산병원 사건이 있는데 아산병원 아시죠? 이게 아산이 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호거든요. 그래갖고 현대 아산이라는 그룹도 있고 이제 그랬죠. 자,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니까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여기도 이제 그 제가 볼드는 안 해놨어요. 이거는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한 건데 같은 내용입니다.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사안이냐면요. 좀 넘어가 봅시다. 아산병원. 홍천 아산병원 사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강원도에 큰 병원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많아야 병원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대형 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리고 있어도 강원도 넓은데 막 그나마 사람 많은 데나 있지 이제 오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시 강원도에다 병원 지으면 면세해 주겠다라고 신문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현대 쪽에서 이걸 믿고 병원을 세운 거예요. 병원 세웠어요. 아산병원 세웠어요. 근데 1년 후에 홍천 군수가 지방세를 부과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갑 입장에서 억울하긴 하죠. 지금 병원 지은 쪽을 갑이라고 합시다. 갑 측에서는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세해준다 그래서 난 그거 믿고 들어간 건데 근데 야 지금 세금 부과한 게 뭐냐. 근데 홍천 군수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 야 지방세 부과권자는 나야. 행정청 나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세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권한도 없어요. 권한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홍천 군수 입장에서 야 이거 너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 필요한데 써야겠다. 라고 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갑 입장에서 엄청 이제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 뭐라고 판단했는가? 여러분이 갑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선 병원을 돈 벌라고 지을 수가 없거든요. 우린 영리병원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자기 돈 많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짓는 건데, 근데 이렇게 통수를 때리나? 이렇게 말을 받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의사나 병원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 신뢰는 보호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군인이에요. 이제 군에서 이제 군복무하고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TV 나와가지고 야 이제 군대 졸업하고 나면은 내가 공기업 이제 취업할 때 가산점 준다. 가산점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서 복무하시고 빨리 안 온 사람 빨리 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막 신나서 군복무하고 그리고 누구는 이제 그거 믿고 또 군대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기업에다 원서 넣으니까 공기업 사장이 그런 얘기해.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어? 야, 육군 참모총장이 공기업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어,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국민의 신뢰를 말을 하질 말든가. 국민의 신뢰 보호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 되게 많이 쓸 것처럼 해놓고 그냥 말로만 떼었네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오면요. 이제 4번입니다. 선행 조치의 위법 적법 여부는 불문한다. 그래서 위법한 선행 조치에 대해서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요거는 좀 다르죠. 아까 평등의 원칙이랑은 다른 내용이죠. 자, 물론 뭐 다른 요건까지 갖춰야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도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선행행위 하자가 무효에 해당한다면 선행행위가 아예 무효다. 그러면 그 아예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행행위를 믿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판례 1번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공무원 임용 결격. 공무원 임용 결격. 임용 결격 사유 있는 자는 법원에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 뭐 어떤 게 있었냐면 공무원 임용 결격자예요. 결격자. 이제 그 학력 그런 거 이제 미달돼 가지고 아예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군대 하사관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려 33년간 아무 문제 없이 복무 잘하고 나서 명예롭게 전역하고 그 다음에 연금공단에다가 나 연금 주세요 했는데 연금공단에서 서류 살펴보다 보니까 결격자였네? 이제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연금 못 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야 너 무효야 공무원 임용 결격 무효야 너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엄청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와 사후에 결격 사유 있는 자를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했다. 그러면 이거 선행행위, 임용한 행위랑 후행행위, 자른 행위랑 반대되죠. 당사자 신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선행행위가 아예 무효다라고 하면 신뢰보호 원칙이 발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는 눈으로 지금 보세요. 보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판례 검토 가가지고 제가 윗부분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는 요 판례 이론, 요거 어느 여러 판례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 빼가지고 여기 해놨으니까 이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추상적 질이 일반론적 현의 표명 뭐 이런 거 그리고 반드시 뭐 행정조위상 형식적 권한 문장이 구해될 건 아니고 요거 뒤에 다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왼쪽에 1번 홍천 아산병원 사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요게 대부도 아시죠? 대부도. 제부도 대부도. 대부도 가면 뭐예요? 대부도 가면 칼국수죠. 대부도는 칼국수입니다. 칼국수를 먹어야 돼. 또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땡기네요. 거기 조개 잔뜩 넣어가지고 맛있겠다. 잠깐 내가 또 뭐 하고 있지? 그래서 대부도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이제 지으려고 그 안산시에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 그 부지 요렇게 사업 부지를 요렇게 잡아놨는데
이제 이거 다 사인의 이제 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안산시에서 얘기를 했어요. 토지 소유자한테 요거 지금 우리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마 당신의 요쪽 부지는 건물 세우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가 농수산물 직판장 이렇게 짓고 나서 이거 나중에 너 쓸 수 있게 이제 다시 해줄 거고 그러면 뭐 너 여기서 뭐 농수산물 직판장 있으면 주차장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나서 직판장 있네 그러면서 차 세우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옆에서 뭐 팔면 돼요? 옥수수를 팔면 됩니다. 옥수수, 수박 뭐 그런 거 있잖아. 국도변에 막 이런 거 팔면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요. 막상 막상 먹으면 한 입 먹고 약간 질리고.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거 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은 거죠. 완충독지 지정 해제하고 소유자들에게 환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거예요. 나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누가 했냐? 안산시장이 한 게 아니라 안산시 도시계 과장하고 국장이면 한 3급 정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안산시 쪽에서는 야 행정청 우리 시장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뭐 국장이 한 거야. 근데 법원에서는 야 국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공적 견해 표명 반드시 형성 조직상 형식적 권한 분장이 구애될 것은 아니고 너희처럼 구애하지 마라. 시장 말고라도 가능하다.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실질에 의해서 판단하여 국장 정도만 파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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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까지만 봅시다. 자, 종교법인 요게 그 대순진리회 사건이거든. 대순진리회 아시죠? 그 종교 대순진리회. 그래서 대순진리회에서 이제 그 일정한 토지가 있어요. 토지 이거 원래 논이었어요. 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정한 토지는 이렇게 지자체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야 되는 토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순진리회에서 이제 요거를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청 담당자가 이제 물어본 거죠. 대순한테 왜 사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당 지을 거라 종교회관 짓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청 담당자가 언제 지을 거예요? 빨리빨리 지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서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허가해주겠다라고 막 각서 써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둘이 한 다음에 충주시청에서 처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내줬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논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뭐 건물 지으려면은 뭐 종교 시설이나 뭐 대지나 이제 이런 걸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 형질 변경. 형질 변경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뭐 토지 형질 뭐뭐뭐뭐가 있고 이게 행정법 우리 총론 시험에서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 부동산 중개 뭐 그런 거 공부할 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요거 기본적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지로 바꿔야 건물 지을 수 있다. 요런 것들. 논이면 뭐겠어요? 토지 형질이 논이면 물 대고 논 벽 뿌려야지. 쌀 농사. 자, 어쨌든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해주고 이제 이렇게 형질 변경하니까 형질 변경 신청을 다시 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흐름이 이렇게 되죠. 토지 거래 허가 신청해서 토지 거래 허가 나오고 이제 형질 변경 허가 신청하니까 여기서 형질 변경 허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순진리회 측에서 바로 여기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충주시장을 피고로 해가지고.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 처음에 알았잖아. 여기 건물 그 종교회관 짓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걸 내주질 말든가. 아니면 이때 얘기를 하든가. 여기 뭐 허가는 내드리겠는데 종교회관 뭐 토지 형질 변경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 그거 알고서 사든가 뭐 이렇게 하라라고 해야 되는데 다 종교회관 짓는다고 다 얘기해서 또 오케이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문제는 저기만 푸세요. 여기까지는 풀 수 있겠구나. 자기구속 원칙 풀어보시고 자기구속 원칙 문제 엄청 많네요. 우와, 문제 왜 이렇게 많지?
자기 구속 원칙 요거는 우리 짝수만 풉시다. 짝수. 여기 짝수만. 짝수. 그런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에서도 여기까지 계속 어디야? 왔다. 진도 많이 나왔네요. 여기 81번까지인데 여기도 짝수까지. 짝수까지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0번 딱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여러분 시간 남으시면 이렇게 풀어보시고 수업 진도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수업 이때 풀고 혹시 안 푼 거는 뭐 질문으로 이제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역시 4시 07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고. 자, 갑니다. 역시 여러분 문제 푸셨다는 전제하에 좀 빠르게 가봅시다. 자, 자기구속 원칙은 같은 사안이라면 동종의 사안, 제3자에게 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나한테 해줘야 된다라는 원칙 맞죠? 자, 대법원 헌재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요거를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로 둘 다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54번 자 자기구속 원칙은 동일한 사실관계 동종의 사안에서만 문제되는 거고요. 재량 통제 법리와 관련된다. 제가 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평속보당 이게 전부 다 그 행정청 재량의 통제 범위로 기능한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 시작할 때 비례 원칙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혹시나 그걸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를 다시 돌려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려봐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일단 별표 쳐놓고 넘겨보세요. 그런데 사실 요거 그 비례 원칙 그 앞부분은 꼭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거니까. 자, 56번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딱 그럼 판례 문구 나오겠구나라는 거 나오죠. 평등원칙, 신뢰보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구속 받게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되고요. 그에 반하는 처분은 신뢰보 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근데 재량권 일탈남용 이런 건 또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자, 58번입니다. 자, 자기 구속을 당하기 경우에는 여기는 앞에는 똑같고 그 행정규칙은 이제 규범이 되니까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입니다. 이것도 맞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두세요. 이럴 때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행정규칙이. 그러니까 헌재에서 심사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판시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정확히 헌법 소원이 뭔지 막 이제 그런 거 다 딱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뭔가 심사가 되는구나. 뭐 요런 맥락 정도만 지금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쌓아나가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적용함에 있어서 선례가 필요한지. 근데 필요설이 통설이고 판례기도 합니다. 그리고 60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그러면 자기구속 원칙이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거. 평등 원칙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에 다 기억 안 나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64번 자기구속력 발생한 행정관행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66번 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은 행정규칙이 자기구속 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럼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마지막 판례에서 읽어본 거죠. 자, 신뢰보호 원칙 68번입니다. 건축허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문의하니까 허용된다는 사전결정 받았는데 이런 사전결정도 또 뒤에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법학이 1회독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전결정을 만약에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신뢰보원칙 쭉 하다가 사전결정 이만큼 들어온다면 다시 하려 그러면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처음에 뭔가 약속을 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후에 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보원칙이고요. 제10번 자 절차법 국세기본법에는 규정이 있다. 신뢰보원칙 규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기출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공부 방향을 잡아야겠죠.
자, 72번. 신뢰보원칙에서 신뢰 대상 행정청의 선행 조치에는 적극적 언동, 야, 해줄게 라고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 조금 있다 보면은 세금 부과 안 한 거. 그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우리 앞부분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금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세금 부과 안 하고 한 4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5년 지나가지고 이제 기존 거랑 합쳐서 올해 거까지 5년치 꽝 때려버린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안 하던 거 그거 다시 하는 건 그건 야 나는 믿었는데 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만히 있을 것으로 나는 믿었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제14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이 된다입니다.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학설 입장에서 나온 건데 넓게 이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판례도 뭐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76번입니다. 자, 국가공무원법 임용 결격 사유 딱 요거 나오면은 아 이거 무효구나. 신뢰보호 원칙 작동되지 않는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78번 자, 공적 견해 표명. 뭐 행정조직 형식적 권한 분쟁이 구해될 것이 아니라 하면 안산시 딱 떠올리시면 되겠죠. 실질이에요. 판단하여야. 출제 엄청 많이 됐습니다. 요거 두 개가 다가 아니에요. 공간상 요 정도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80번 도시계획과장 과장님 국장님 안산시 해서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된다. 결론 맞죠. 요렇게 짝수까지 딱 푸시면 되겠네요. 다시 돌아봅시다. 자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해요.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1번입니다. 오른쪽 1번으로 오셔가지고요. 요걸 한번 봅시다. 병무청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민원의 날 그래가지고 요 병무 담당 그런 부서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부서 이 총무과는 막 의전하고 막 이제 이런 돈 계산하고 막 이제 이런 부서인데 거기서도 이제 나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누가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갑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외국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영주권 다른 거 아시죠? 영주권 난데 면제됨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면제 콜 하니까 여기 그 병무청 여기 총무과 요 아저씨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걸요? 이제 이렇게 맞을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뭐 외국 국적 있으면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영주권자라고 이제 병역 면제 사유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무청은 이제 신나게 우리 팔도 사나이 군대 가야지 하면서 이제 병역 처분을 합니다. 군대 와라. 그러니까 이 갑이 야, 뭔 소리냐. 여기다 취소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법원에 가서 주장한 게 이제 이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안내한 것 이게 요 위에 나오는 요거예요.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 견해 표명.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다른 예도 들어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시험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이게 다예요. 어. 근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전 공부한 지 얼마나 됐고 지금 수업 어떻게 들었고 뭐 모의고사 보면 몇 점 나오고 그다음에 내 하루 공부 시간은 어떻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쭉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딱 그걸 듣고 뭐가 문제구나 하면서 탁 집어줄 수 있잖아요. 랜선 삼남소 제가 작년에 할 때도 그래서 하도 요 추상적 질의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아예 질문할 그 방법을 딱 써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남겨두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분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써놨음에도 추상적인 질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저도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다른 분들 거 참고하세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해야겠죠. 그래야 뭐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카페 질문하실 때도 역시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비슷한 겁니다. 일반론적 견해 표명 키워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은 엄청 황당한 사업인데, 이 개발이익 관수 개발 사업, 이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형 마트 지으면 돈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근데 대형 마트 지으면 주변의 교통 흐름의 방해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자체에서 야, 너 개발해서 얻은 이익 중에서 일부는 내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이제 공익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식장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 예식장 요즘이 아니지만 옛날엔 뭐 토요일 날 예식장 앞에서 막 차 막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하얀 장갑 끼고 막 이거 하잖아, 막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여기에 예식장 지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뭐 관계 법령상 문제 없어요 하면서 저촉 사항 없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개발 이익 환수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지. 국가가 뭘 좋아한다고? 돈 좋아한다고. 돈. 그러니까 돈 내라고 하니까 오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에요 하는데 어때요? 말이 돼요 이게?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봤어야 돼요? 여기 예식장 지으면 개발 부담금 부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각서 써드릴게. 했는데 나중에 부과했으면 이거 주장해도 돼요. 근데 그거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당하게 될 일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때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다음에 요 밑에 뭐 형식적 세관장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수리한 것 뭐 이런 것도 키워드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항만시설 포항시장이 항만시설 사용 허가 2번 해줬어요. 근데 그 후에 영원토록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잖아요. 뭐 사정이 바뀌면은 이제 더 이상 허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면세사업 등록증 이런 게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면세가 있고 과세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가가치세라는 거 이제 그런 게 이런 만약에 제가 뭐 보석을 판매한다. 우리 주얼리장 형님처럼 이제 보석을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보석 원가 자, 제가 1억 원치 보석을 사요. 그래서 2억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저한테 부가가치가 1억이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 10%를 국가가 떼가요. 떼가. 그게 부가세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면세 사업은 뭐 저 같은 이런 강의하는 거 이런 게 그런 게 해당돼요. 뭐 저는 뭐 원재료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제 머리에 있는 거 이거 떠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취지가 좋잖아. 취지가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저를 이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교육이나 이제 이런 뭐 도서 판매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다 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고한 대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고 교육 사업 실제로 했으면 이제 세금 안 나, 이제 그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육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고 주얼리를 팔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그 냄새 맡는단 말이야. 이거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야? 돈 냄새지.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내놔 부가세. 그러면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죠. 아니 나 면세 사업자 등록증 줬잖아. 이거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세금은 실질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예요. 실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뒤에 이제 눈으로 한번 쑥 읽어보세요. 요 면세 사업자 등록증은 요거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신고한 대로 교부할 뿐. 이렇게 신고한 대로 교부할 뿐. 하나 더 적어놓을까요? 과세는 실질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7번도 비슷해요. 그 밑에도. 자, 넘어가 봅시다. 물 한 잔 먹고 엄청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기. 자, 폐기물 처리업 사건을 제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거 전부 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제일 핵심적인 건 이 진앙군 폐기물업 사건인데 이제 요거 베이스로 해서 요것도 중요하고 역시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요것도 별도로 또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뭐 많이 적을 겁니다. 제목만 적고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폐기물업. 제가 어려운 얘기 할 겁니다. 긴장 바짝 하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여러분이 이게 이제 용량 초과가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얼른 정신 차리고 빨리 볼 한번 꼬집고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 60%, 70%, 뭐 80% 일부만이라도 이해해 가신 다음에 요거는 꼭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자, 폐기물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단순화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1단계는 사업계획서. 이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가 아닌가 결정을 해요. 적정 통보. OX.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죠. 사업 적정성. 예를 들어 이 노량진 동작구에 지금 폐기물 처리 업자가 부족해. 근데 뭐 누가 폐기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루에 뭐 200톤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야 필요하다 들어와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해운대구예요. 그런데 폐기물업 신청을 했는데 지금 폐기물 업자들 막 차고 넘쳐하고 막 쓰레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 났어 업자들끼리. 그러면은 예 해운대구청 입장에서는 야 안 돼 들어오지 마 머리 아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지금 이제 500톤이 부족한데 500톤 용량이 필요한데 누구는 100톤밖에 못 한다 그러고 누구는 한 번에 500톤 처리한다 그러고 그럼 네가 더 적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까이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적정 통보를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2단계는 이제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허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본 허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죠. 근데 보세요. 요 허가 내주면 뭐 아름답고 문제 없죠. 근데 허가가 거부됐을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시설 요건 미비 사유. 요거는 오케이죠. 요거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행정청이 여기서 야 사업 적정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업 적정성은 여기서 끝냈어야 돼. 만약에 이게 결여됐다면 여기서 이거를 했어야지. 이거 해준 이상 이 2단계에서는 요거는 걸고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허가 거부 처분. 이렇게 돼서 법원에서 이거 취소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 진안군수예요. 전라북도 진안군 뭐가 유명합니까? 마이산이죠, 마이산. 거기 산 특이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갑이 내가 이제 건설 허가를 좀 이제 아예 폐기물 허가를 좀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적정 통보를 해줬습니다. 적정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요 적정 통보 해주는데 진안 군수 밑에 이제 각종의 요 부서가 있겠죠. 이제 폐기물업 부서. 여기서는 자, 사업 적정합니다. 적정 오케이. 근데 토지 국토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갑이 사업 부지로 여기 이렇게 그 사업 부지, 사업 예정 부지가 있었는데 이 사업 예정 부지가 지금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하나 다 막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핵심으로 공부해야 될 게 달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 사업 예정 부지가 이거 국토계획법상 변경요는 위에 썼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인근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머리 띠입니다. 머리에 띠 두르고 피켓 들고 폐기물업 노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막 민원 넣고
투쟁하고 있어요. 지금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토지계획 이제 토지계획 부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민원을 없게 하면 이제 변경 해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민원 해결해야겠죠. 요 뭐 이 사람들한테 뭐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요 옆에다가 뭐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이 사람들 뭐 피해를 안 주든지 해야 되는데 요 민원을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제 국토 토지 계획 이거 좀 크게 쓸 걸.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죠. 키우면 되잖아. 예, 변경 신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진안 군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하지. 당연히 거부하지. 야, 민원 해결 안 했잖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야. 취소 소송을. 취소 소송. 그러면 이제 이 공이 어디로 옵니까? 법원으로 오죠. 제가 요 뒷단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이제 2라운드 이제 법원으로 옵니다. 여기 이제 행정법원 있고요.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그리고 이쪽에는 진안군수 행정청에 옵니다. 그러면은 1단계에서는 이제 소송 요건을 검토한 단계예요. 소송 요건도 우리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자, 거부 행위의 처분성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떠한 거부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처분성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거부행위의 처분성 관련해가지고 자 이건 먼저 제가 정리해드리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국민의 신청에 대한 청의 거부행위가 행소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국민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법규상, 조리상, 이거 신청권이 있어야.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 자, 어떤 거냐면요. 이제 다른 사례로 좀 이해를 시켜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청와대 갑니다. 청와대 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기 윤 대통령 지금 저쪽으로 갔잖아요. 용산으로 갔잖아요. 국방부 쫓아내고 이제 거기 있잖아요. 그 합참 쫓아내고. 그러니까 제가 정부에다가 신청합니다. 야, 니네 청와대 안 쓰는데 야 이거 좋다. 나 돈 많으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 그러면서 신청서를 싹 넣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새끼 뭐지?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안 돼 임마 하면서 이제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거부 행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넣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걸 봐요. 그러면 뭐 판사님 입장은 어떠겠어요? 판사님도 똑같지. 이 새끼 뭐지?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청은 택도 없는 신청이다 이거예요. 택도 없는 신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해도 법원에서 심사할 필요조차 없다.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격조 높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신청을 해봅시다.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유흥주점하려면 신청해서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법에상에 정해진 요건 다 갖춘 다음에 신청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강남구청장이 거부해. 그래서 아니 나는 법도 다 지켰는데 이거 왜 거부입니까? 라고 하니까 강남구청장이 싫어. 싫어. 너 재수 없어서 싫어. 하면서 거부를 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 나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부행위 취소소송 제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보세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식품위생법 만들 때 요런 요건 충족하면은 국민이 유흥주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신청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식품위생법을 볼 때 이 법에서 인정된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다.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그러니까 법규상 신청권을 갖춘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우리 행정법원에서 심사를 해주겠다. 요런 게 거부행위의 처분성이에요. 요런 게. 그리고 이제 조리까지 설명드릴까요? 아까 식품위생법 같이 대놓고 법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요런 신청에 대한 거부는 법원에서 심사해줄 가치가 있다. 이거 되게 합당한 신청인데 왜 거부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심사는 해주자. 거부가 옳은지 그른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법관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게 소송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올려놓고 심사는 해주자.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 심사해줄게 이거를 조리상 신청권이 있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백날 읽고 이 기출 백날 읽고 해봤자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이 설명을 안 듣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방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갑자기 또 화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갔네요. 어쨌든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건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요렇게 했어요. 이 사건에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국토계획법상 이제 요로 토지 형질 변경, 국토계획 변경 허가 신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갑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폐기물 처리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심사해줄 가치는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조리상 신청권 인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안 판단으로 갑니다. 본안 판단. 본안 판단에서는 과연 이제 거부행위가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인가? 일단 물음표 여기 추가할게요. 요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뢰 보호 원칙이라는 게 소송에서 어디서 쓰이는가? 뭐 소송 요건에서 쓰인다. 아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야. 본안 판단에 쓰이는 거예요. 본안 판단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도 판단 한번 해보세요. 폐기물업 적정 통보. 요게 국토 계획을 토지 계획 변경. 요렇게 신뢰가 형성되나요? 요렇게? 요거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될까요? 요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로 가볼게요. 자,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해줬다는 거는 요 2단계에서 이거 안 하겠다라는 데는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만약에 2단계에서 이거 이유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제기했으면은 본안 판단 가서 인용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국토계획 변경 이건 별 문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배경까지 설명드렸는데 민원도 해결 못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법원에서 이제 여기까지만 딱 판단을 한 거죠. 폐기물로 적정 통보 해줬다고 해서 국토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고 이 거부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국 재판 결과는 기각 판결. 여기까지. 이게 행정법 전부 이게 전체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만치 않기도 한데 또 이게 전체 보니까 또 이런 좀 사이트가 좀 보이시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직 공부하지 않은 것도 쭉 여러분 끌고 가면서 설명 쭉 드리니까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또 2회독 하면서 들으면 엄청 반가워요. 아 나 이거 안다. 3회독 때는 훨씬 더 명확해지는 거죠. 자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핵심만 봅시다. 자, 진안군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적정 통보 한 것만으로는 사업 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자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인 변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죠? 그리고 여기 또 사업계획 적정 통보.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한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5번, 요거 이제 스스로 읽어보세요. 아니, 같이 봅시다. 자, 여기도 적정 통보 받았어요. 막대한 비용을 벌여서 허가 요건 갖춰서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야, 지장이 있다. 이게 몇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1단계에서 검토하고 끝냈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재량권 남용은 처분이다. 왜 재량권 남용이겠어요? 근거법에서 시장은 뭐 요건 갖추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뭐 어떻게 규정돼 있겠어 법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자,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니까 힘이 쪽 빠져서 좀 쉬고 싶네요. 하지만 나가야죠. 물 좀 먹고 아유 뭐 무슨 뭐 포션 같은 거 하나 먹어야겠는데 먹을 게 없네요 주변에.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이번엔 제가 아주 진짜 여러분들 최대한 설명 많이 드려가지고 어떻게든 점수를 좀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후기도 좀 많이 써주시고 좀 옆에 헤매고 있는 친구들을 좀 잡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10번도 제가 배경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웃긴 건데 02년도에 이제 월드컵 우리 했잖아요. 월드컵 난리 났었는데 월드컵 때 생존하지 않으신 분도 여기 계시겠죠?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자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나는 아직도 마음은 고딩인데 말이죠.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대학교 때의 저는 거의 뭐 뽀로로가 아니었나. 맨날 놀았어요, 맨날. 그래갖고 고등학교 한 고2, 고3 때 진짜 빡세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서 완전 정신줄을 놨죠. 그래갖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MT를 1년에 한 20번 간 것 같은데. 여러분 20번이면 진짜 거의 뭐 거의 매주 격주에 한 번씩 간 거예요. 격주에 한 번씩. 미쳤지 미쳤어. 근데 그때 너무 놀았는지 요즘에는 이제 쉬질 못해요. 쉬질 못해. 올해 휴가도 못 갔어. 힘들다. 어쨌든 자 02년 그 월드컵 그 시즌에 이제 해외 관광객 들어오니까 이제 숙박업소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우리 이제 뭐 여관, 뭐 여인숙 막 이제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야 그나마 호텔 짓긴 좀 이제 버거우니까 모텔을 좀 깔끔하게 많이 좀 만들자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텔 영업 허가를 02년도까지 이제 받으면은 이제 면세해 준다. 이제 이런 법규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법상으로 02년 말까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면세가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공무원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허가 신청하고 받는 거잖아, 나중에. 근데 허가 신청만 02년 안에 하면 이거 면세됩니까? 하니까 공무원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시장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장관이 이제 장관도 잘못 알고 장관이 잘못 알고 대답해 준 거예요. 02년 말까지 신청만 하면은 아마 될 겁니다. 허허허 하면서 이제 회식할 때 막 이제 얘기한 거야, 막. 그래 놓고 이제 시장이 돌아와서 다음날 그 공무원 불러 가지고 야, 이거 신청만 하면 된다는데 장관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 공무원이 또 이제 자기한테 물어본 그 지인한테 이제 가고 야 신청만 하면 된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신청만 했죠. 그리고 허가는 02년 지나고 03년에 나왔어요. 근데 세금이 부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제 다 알죠? 세금은 당연히 부과되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겠어요? 야, 그거 너한테 말한 거 아니잖아. 장관이 시장한테 잘못 알고 말한 거, 그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지네끼리 말한 거, 네가 어떻게 건너서 들었으면서, 뭐, 너한테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거는 신뢰보호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참, 재밌는 일 많죠. 그 다음에 뭐, 11번 이것도 읽어보세요. 사정이 비슷한 형들한테는 병역 면제 처분했는데, 근데 뭐, 원고는 사정이 다르니까, 비슷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네, 12번도 종종 나옵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했다. 그러면 헌재는 그냥 법률 보고서 야 이거 헌법 위반된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 법률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약속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행정 관행의 성립 요건인데요. 행정 관행. 그래서 여기 어휴, 말을 많이 했더니 머리가 띵해요. 자 이거 봅시다. 중요해요.
행정상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유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 안 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그리고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서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게 의사가 이게 주관적 요소예요. 주관적 의사. 법에서 자, 객관적 하면은 이거는 외부적 상황이랑 연결 지으세요. 이거 용어 설명이에요. 주관적 하면 이거는 내부적 의사.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뭐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된다. 의사 표시 보이시죠? 의사 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차고는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면서 안 하는 거랑 차고 모르고 안 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 제가 다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독이 돼야 이걸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봐도 어려운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보세요.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아니 다른 페이지에다 해드릴게요. 다른 페이지에다가 조금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아까 관행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 객관적 요소. 요거는 외부적 상황이죠. 그 다음에 주관적 요소. 요거는 의사가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의사 표시 나오면은 여러분이 요 안에 점을 찍어야 돼요. 스스로 점을 딱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의사 표시. 의사가 형성되고 그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의사 표시는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에서 명시적은 이제 말이나 글로 이렇게 표현된 명시적이라고 하고요. 묵시적으로 하면은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해독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견해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 누락은 모르고 빠뜨린 거죠. 이거는 모르고요, 모르고. 과세관청의 상당 기간 불과세 상태, 객관적 사실이죠. 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여기 있잖아. 의사표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 다시 아까 필기로 돌아가 볼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아이고, 펜 색깔 바꾸는 것도 일이네. 비과세 관행. 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소로 뭐가 있어야 돼요? 과세를 안 했다는 사실 이게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는 자, 과세를 안 한다는 의사가 표시돼야 돼요. 근데 요 표시는 어떻게 해요? 요 위에 보면은 명시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야, 과세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안 한다. 묵시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포인트예요. 알고도 가만히 이래야 된다고.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묵시적 표시로 인정이 된다고요. 묵시적 표시로 인정된다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자, 모르고 가만히 이건 표시된 거 맞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착오라고도 표현하고 과세 누락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걸 정리하세요.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정리하셨죠? 조금 시간 드릴게요. 뿅.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사신이 알면서도 안 하는 의사가 표시되어야. 근데 묵시적 표시, 명시적 표시는 대놓고 말하니까 그거 뻔하잖아. 근데 묵시적 표시 했다면은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단순한 과세 누락 모르고 가만히잖아요. 모르고 가만히와는 달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 객관적, 주관적 이제 이런 거, 이런 것도 또 누구니까 설명해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신 분은 요걸 읽어보세요. 보셨나요? 여기는 알면서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관행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2번도 똑같아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렇게 3번, 4번 다 읽어보시면 유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번 보세요. 일반론적 현에 표명한 것에 불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2번도 일반론적 현에 표명에 불과. 응.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단순한 과세 누락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요거는 조금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례에서 친절하게 힌트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선행조치 입증 책임 해가지고 요거는 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요 입증 책임은 요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은 스스로 입증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세 처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 그리고 그 의사가 표시됐다는 사정까지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한번 끊고요.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문제는 나중에 이제 제가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세요. 쉬시고 마지막 시간은 우리 10분만 쉽시다. 10분만. 그래서 5시 오세요. 문제 안 내는 대신에 5시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아우, 아우, 진정해야 돼요. 진정해야 돼요. 진정 좀 해야겠어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고 해봅시다. 다 오셨죠? 자, 갑니다. 이제 2번 보호가치 있는 신뢰입니다. 선보처인반의 보호 그리고 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의 보호가치.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선행 조치를 믿은 데 대해서 잘못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1번 사건 요게 그 건축주가 있고요. 행정청이 있고 여기 건축주 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구역이 요 건축을 하려는 그 구역이 고도 제한 구역이 있어요. 고도 제한 구역. 그러니까 이게 뭐 대표적으로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그 앞 대로변에 거기 건물 보면은 건물 높이가 다 이게 야트막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제 그 여의도에서 서여의도 쪽은 고도 제한이 이렇게 있는 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거기서 거리 조금 떨어지면은 그 뭐 IFC 타워나 그 뭐 그런 데는 되게 높게 돼 있죠. 거긴 좀 머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제 거기서 막 저격수가 갑자기 막 국회에다 총 쏘고 막 그런 거 이제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국회의원 나리들, 앞에 뭘 이거 가려? 뭐 이제 이런 거 막고 그런 거죠. 하여튼간 고도 제한 구역이 있는데 이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는 자기 돈 낸 사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축 설계사, 설계사가 이 건축 설계사 돈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고도 제한 구역이나 각종의 관련 법령 이제 보고서 이제 그 제한을 이제 맞춰가지고 건축 설계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 건축사 건축 설계사가 건축 관계성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 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 신축 증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했는데 얘도 모르고 그냥 허가 내준 거죠. 그리고 건물 막 짓다 보니까 이제 한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민원 제기하죠. 왜 쟤네만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들짝 놀라고 야 깎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니 씨 허가 내줘 놓고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이제 너의 신뢰에 귀책 사유가 있다. 대놓고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고 얘가 잘못 봤는데요. 야, 얘도 니네 편이잖아.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에, 같은 팀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귀책 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이거 여기서 허가 내준 거 하자가 있죠. 근데 요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 은폐, 속이는 거, 기타 사위, 사기 위계입니다. 어이구 우리 김사위, 뭐 이거 아니고 사기 위계 방법으로 괜히 했다 싶네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알았거나 중대한 것으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요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여기는 잘못이 이제 귀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귀책이 큰 거예요. 이거는 2번은 귀책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행정청 속이고 막 위계 막 하고 그러면 그건 진짜 나쁜 거죠. 그리고 설사 그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알았거나 아니면 그래 몰랐는데 너한테 큰 과실이 있던 경우 요런 경우도 귀책 사유로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귀책 사유 유무는 상대방 건축주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건축사이겠죠.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니네 편 전부 다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 이유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웃겨요. LPG 충전소 설치 예정지. 설치하려면 100m 내에 있는 건물주 동의서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청인, 우리 형님은, 그냥 다 위조했어요.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다 동의서 해가지고 다 오케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에 냈더니 행정청이 동의서 받으셨네요 하면서 허가 내줬는데 막 짓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민원 난리 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야 네가 이거는 잘못이 정말 크죠. 그래서 이건 아까 앞번에 1번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허가 신청 자격 없는 사람. 명의만 빌려주고.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아예 숨기고, 뭐 이런 것들, 은폐하고, 이런 키워드로 해결하실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여기도 우리 사위 나오네요. 우리 사후의 방법으로 하사관 지원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33년 경과한 후에 준사관 임용 취소 처분. 이게 임용 결격 사유 그거랑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맥락상 여기서 공부해도 이제 딱 맞아 떨어지니까 제가 여기 배치해 놓은 거고요. 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생물학적 동등성 이게 뭐냐면요. 그 새로운 약을 만들잖아요. 신약 같은 거, 뭐 백신 같은 거 이제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처음에 사람한테 시험을 처음부터 해볼 수는 없어요. 왜 잘못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기니피그 뭐 이런 뚱뚱한 쥐 이런 데다가 이제 한번 주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발모제다, 털이 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뭐 그런 기니피그나 아니면 돼지나 이런 데 주사를 해봐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실험체가 1kg인데 여기다가 뭐 10g을 넣으니까 효과가 났다. 그러면 이제 요 사람한테는 이제 거기다 곱하기 해가지고 몸무게 거기 맞춰서 양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뭐 치사량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그 생물체에다가 그거 주입했을 때 이제 뭐 이제 그거 약효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말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 그래 저기 뭐냐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바이엘이었나 그 회사 이름이. 하여튼간 자뭐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라고 해봅시다. 자, 비아그라 뭔지 아시죠? 비아그라가 원래는 뭐 다른 치료제로 이렇게 개발하다가 이제 갑자기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바이엘 사연 맞을 거예요. 그 화이자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화이자구나. 하여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약을 만들어갖고 엄청 팔았죠. 근데 약 처음에 만들면 독점권을 부여해 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점적으로 약을 막 팔아요. 근데 그 약에 이제 독점권이 끝나면은 그러면 다 베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제약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신약을 만들 기술이 현저히 떨어져요. 외국의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백신 같은 것도 다 화이자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이런 거 해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종근당 백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외국에 있는 거 이제 이렇게 베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피약을 만드는 건데 카피약을 만들 때는 이제 여기 그 판매 허가를 내줄 때 최소한의 기준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약을 이게 그 주입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면은 카피약은 그 원본 약의 최소 80%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이제 판매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이제 저 비아그라 그거 만료되고 나면은 이제 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되게 비슷하게 지어요. 막 그래갖고 일어서 그라 뭐 딱딱하그라 막 이제 이런 걸 막 만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허가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한테 먹여서 이제 원본 약 대비 일정 수준의 그런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조작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야씨 버려 이제 당연히 해야겠죠. 위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유인된 신뢰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법령 개정 관련된 건데 법령은 계속 사회가 변경되면 법도 계속 개정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구법 상태 하에서 사람들은 뭔가 그걸 신뢰하고 뭔가 자기의 생활 관계를 형성하겠죠. 근데 법이 바뀌어요. 그럼 법이 바뀌면서 나한테 유리해지면 뭐 가만히 있죠. 근데 불리해지면은 이제 바로 왜 바꿨냐라고 막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사법부에서는 그거 판단하는 기준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자,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의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의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 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건지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관 후보생. 그 의대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징집 면제 연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3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31살까지만 군대 안 가고 잘 개기면 군대 안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31살까지 그냥 버틴 거죠. 졸라게 버틴 거죠. 요거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요렇게 하면 되겠다. 요것도 존 버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령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36살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야, 왜 바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국가가 널 믿으라고 유도한 게 아니라 네가 그 기회를 얄팍하게 활용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 아니겠니? 보호 안 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정된 게 요거 삼천교육.
예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사회 정의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삼천교육대 해가지고 막 그냥 잡아들였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뭐 건달들도 잡혀 들어갔지만 이제 정말 무고한 분들도 많이 잡혀 들어가서 고초 겪고 막 술 먹고 그냥 길에서 한번 취해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신 차려 보면 삼천교육대야. 그래갖고 거기서 막 통나무 으쌰 으쌰 하고 막 다리 절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는 진짜 무섭게 한 게 진짜 혹독하게 한 게 뭐냐면 애초에 취지는 건달들 잡아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군인들도 아예 얘네들은 건달이니까 그냥 주어 패서 통제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혹독하게 대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나 다친 분이나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이제 피해자들 피해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 신고까지 받아놓고 나중에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번 이제 요거는 그 거창 사건이라고 요것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배경은 여러분이 뭐 그것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이제 여기선 요렇게 하세요. 이렇게 법률안. 근데 대통령이 이제 그 승인하고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확정이 되는 거고 법률안 까지만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공포를 안 했으면은 이제 그 법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리고 3번도 비슷하게 입법 예고 요거 키워드로 비슷하게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 상대방의 처리예요. 선보 처임반이죠. 여기는 공책 위반의 위고 선행조치 신뢰한 상대방이 이해 기초에서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고 국민의 행위도 역시 적극적 행위, 소극적 행위 불문합니다. 소극적 행위 신뢰 기반에서 투자를 안 했으면 소극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과관계 판례는 뭐 인과관계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언급은 안 합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이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후행조치, 선보처임 반, 공책 위반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반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그래서 선보처임 반 플러스 0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보처임 반 03.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판례 보세요. 한려해상 국립공원. 제가 되게 어릴 때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 여기 뭐 경치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 인근 자연녹지 지역 여기서 토속 채취 허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행정청이 얘기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불허가 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불허가 처분 취소송이 들어왔고요. 법원에서도 보니까 이 공책 위반 요건은 갖췄어요. 그런데 공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뭐 한려해상 국립공원 아름다워 하는데 저쪽에서 막 돌 깨고 있고 돌 날라오고 막 TNT 터트리고 그러면 이거는 좀 국립공원의 취지에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야 어쩔 수 없다. 막 네가 참아라. 이제 이렇게 된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요 2번도 판례 유사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뢰보호의 한계로 넘어가서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인데요. 요거 좀 중요한 거예요. 또 뭐 다 중요하죠. 오늘 이거 신뢰보호 원칙이 진짜 문제 많이 나와요. 자,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위법한 것일 경우에 평등 원칙이나 자기 구속 원칙에서는 위법한 거에 대해서 아예 주장이 안 됐죠. 근데 여기서는 선행 조치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거 믿고 행위했으니까 나의 신뢰 보호해 주세요라고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주장은 할 수 있는데 100%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비교 형량에서 결정합니다. 이익 형량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레미콘 공장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요겁니다. 공익과 사익 중에서 뭘 더 보호했는가? 빨리 해보세요. 답 나오셨죠? 자, 그래서 공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너의 침해되는 사익은
안타깝지만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사정 변경합니다. 공적 견해 표명 후에 전제로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신뢰보호 원칙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익형량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요 판례의 멘트도 또 이렇게 따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떠한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어요. 확약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뭐 공적인 견해 표명의 대표적인 예가 약속입니다. 나중에 뭐 해줄게 약속하는 거 확약. 했는데 자, 그 자체에서 여기는 괄호 쳐두세요. 유효기간 뒀는데 신청이 없었다거나 뭐 당연한 거고 유효기간 끝나면 끝이죠. 그리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 변경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사정 변경이라고 하죠. 그와 같은 확약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요 멘트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을 받게 되는데 판례는 아예 실효된다. 이렇게 표현한 판례가 있습니다. 실효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동 효력 상실. 제가 이런 포인트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는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사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단어 뭐예요? 막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일단 먼저 1차적으로 해결해 보고 용어에 대한 질문은 요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사전 찾아보니까 요거 나오는데 여기서 뭔지 모르겠다거나 이거 적용해봐도 무슨 의미인지 해독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질문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까 그 법률 변경 그거랑 내용이 조금 연관이 되는데 또 요런 측면에서 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관련 법령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된 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변경된 법령이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개정법 적용이 상대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 그러면 또 구법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리를 조금 요렇게 딱 해두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제 개정법을 적용해요. 근데 이 개정법 적용을 한다, 안 한다? 개정법 적용을 한다라는 거는 공익을 우선한다라는 거야. 개정법 적용 안 한다라는 건 결국은 사익을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걸 생각하면 되죠. 법 개정은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사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구법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한약학과 사건 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이제 요렇게 조금씩 또 이제 앞에 나왔던 게 여기서 또 등장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공부를 좀 쌓아놓은 거예요. 이제 요거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 요런 것도 읽어보셔야 되고요. 사건 한번 봅시다. 한약학과 사건 요거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 밑에까지. 교재는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 시험인데요. 변리사 시험 상대평가제. 근데 이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 여러분이 아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보는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 뭐 그런 거 절대요, 상대요? 상대입니다, 상대. 상대평가는 딱 TO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몇 명 뽑을지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무한 경쟁해서 이긴 놈들만 데리고 가는 거고,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컷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준선.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다
오케이, 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패스 논 패스 이렇게 하면 이제 절대 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상대 평가는 좀 뭐 학점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상대 평가죠. 다 A는 몇 명 줘야 되고 B는 몇 명 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시험이 절대 평가인지 상대 평가인지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절대 평가면 기준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행정법 시험이 60점 넘는 절대평가다라고 하면 저의 요 이게 그 교습 방법도 달라져야겠죠. 60점만 넘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노래 요두 문자로 해가지고 노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같이 춤추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시험 보러 보내는 거예요.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해야 돼. 남들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문제 계속 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리사 시험 원래 절대평가였는데 근데 상대평가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유예기간을 안 줘서 문제야. 유예기간, 그러니까 여기 판례 취지가 그거예요. 야, 유예기간 줘라. 실제로도 유예기간 주고 이제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바꾸니까 내년부터 바로 하니까 야, 요건 무효다라고 한 겁니다. 너무 심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도 그렇고 뭐 경찰 시험도 과목 바뀌었고 소방 시험도 과목 바뀌었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과목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목 바뀔 때 유예기간 주지 않습니까? 유예기간 안 주면 여기 해당돼서 바로 이제 법원에 쫓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자, 개인 택시 면허. 요거는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개인 택시라는 게 이게 그 개인 사업이지만 공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되게 통제를 많이 해요. 관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아무래도 공익 접점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좀 공익에 맞춰서 개인이 좀 참아야 된다. 요런 취지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 택시 자격 요건 변경할 때 유예기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2번, 3번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4번, 요건 우리 했었죠? 그 다음에 5번, 징계 요건. 징계 요건 요것도 전에 했었는데 그 징계 요건 완화 관련해서 이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계 요건을 완화한다는 거는 이제 더 징계 때리기 쉽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이익하게 되는 거죠. F 5번이면 퇴학이다. 근데 F 3번이면 퇴학이다. 그러니까 퇴학 징계 요건이 완화된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이제 퇴학당하기 쉬워지니까 불이익하게 변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 그림 그려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도 있어요. 저도 말로 때우는 거죠. 뭐 1등입니다, 제가. 근데 계속 그림 그려드리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질 않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하니까 딱 뭐 얘기를 들으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아, 얘가 뭐가 권리가 있고 얘는 무슨 권리가 있고 그래서 아, 요렇게 뭐 당 관련자가 딱 이렇게 있구나.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게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림 그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필기 뭐야, 착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후기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장지혁은 필기가 너무 많다고. 근데 야, 다 그림이다. 그림이야, 그림.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필기해 드리는 거는, 판서 이렇게 해서 필기해 드리는 거는, 제가 해드리는 거 완결된 게 아니에요. 그거 필기만 보면 안 되죠. 필기만 보면 안 되고, 책을 독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 행정계획이 변경된 경우. 행정계획도 보면은, 좀 작게. 행정계획이란 것도 이제 뭐 공익과 관련성이 클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꾼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그 관련 그거는 이제 개개인과도 연관이 있지만 정말 뭐 서울 대한민국 여기와 연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공익을 좀 더 우선시해야 돼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뭐 계획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신청권 아까 신청권 말씀드렸죠. 그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있고요. 아까 국토계획 변경 신청권 그게 또 여기에 연관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연관 지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선 1번 봅시다.
자, 행정청이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결정했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보다 보전 녹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막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조금만 크게 할까요? 행정청이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처음에 결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야, 이거 절대로 안 바꿀 테니까 니네 이거 믿고 뭐든지 해도 돼. 이런 약속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변경한 것도 목적이 뭐예요? 행정청의 행위의 목적은 공익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익이 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뒤에 내용은 그런 취지로 블라블라 이야기를 한 거다 보시면 돼요. 2번은 좀 웃겨요. 웃겨. 자, 이게 어느 부지가 있어요. 어떤 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부지에다가 이제 그 구에서 구에서 여기다가 정구장 시설 설치한다 이렇게 계획을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땅 주인이 자기가 이제 혼자 설레가지고 뭐 했냐면 여기 정구장 설치하면 정구장 그 운영권을 나한테 당연히 주겠지 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정구장 막 이제 이렇게 설계사한테 돈 줘가지고 이제 정구장 막 이렇게 지어야지 막 설계 잔뜩 해놓은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근데 행정청이 바꿨어요. 정구장 말고 야 여기 청소년 수련 시설 지어야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나 벌써 돈 다 들여놨는데. 근데 여기 입장에서 황당하죠. 야 너한테 내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너 왜 그래? 라는 거.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행정계획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처음엔 좀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막 100%다 하려고 하면은 이제 처음엔 잘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행정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 행정청 착오. 아까 그 착오 관련해서도 알고서 가만히 있었던 거랑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거. 그것도 관련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행정청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아까는 이제 뭐 과세 이제 이거 한 건데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판례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뭐 차고 있다 그래서 다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실제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 표지 설치한 후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해서 아차차차해서 지형도 수정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신뢰보호 원칙 위배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여기서도 이제 착오, 오류, 탈루, 오류 이제 이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맥락이고 이제 여기선 요게 좀 특이한 거죠. 요쪽이. 자, 동사무소 직원이 이제 행정상 착오로 이거 뭐냐면요. 잠깐 시간이 좀 있나? 조금 있네요. 자, 요게 이제 스티브 유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스티브가 이제 행정법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티브가 이제 그 군대 안 가겠다고 이제 아메리카로 런한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누구 지금 대구시장 하고 계시는 준표성님께서 구준표 말고 홍준표입니다. 준표성님께서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중 국적자들은 만 18세 되기 전에 국적 선택해라. 한국 올 거면 오고 갈 거면 가. 그리고 만 18세 지나서 이제 요 병적에 딱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병역 의무 끝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를 못 한다.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중 국적자라면 어떻겠어요? 코리아 국적도 있고 아메리카 국적도 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한국인이라면 여기 선택해야죠. 자, 그래서 아메리카.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아메리카 국적이 있었어요. 코리아 국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저희 동사무소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국적 이탈 신고하려고 간 거예요.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고 이제 관청에 갔는데 이미 국적 이탈을 사유로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 공무원이 벌써 국적 여기 주민등록 말소돼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자동으로 버려졌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미국인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18세 되니까 갑자기 야 신체 검사 받으러 와라 하니까 이게 뭔 청천벽력이에요. 그래서 코리아 씨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바로 그냥 저기 뭐냐 자기 구청에 달려간 거죠. 그래갖고 나 빨리 대한민국 국적 버리게 해주세요. 그때 버린 줄 알았는데 왜 주머니에 들어있지? 하면서 버리게 해주세요 하니까 여기서 거부한 거예요.
안 돼. 18세가 지나서 병역법상 국적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야, 너는 그 전에 행정착오 이지만 이거 믿었던 너의 신뢰를 보호해 줘야겠다. 버리고 가거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인데요. 이것도 좀 골치 아픈 판례예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했어요. 근데 여수경찰서장이 이제 여수에서 이제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여기서 이제 사무착오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어요. 정지 처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대구 사람이어가지고 이 대구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요걸 취소하고 요거 취소 처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취소해 주세요 하니까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법원이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둘이 있죠. 그래서 갑이 처음에 이제 여기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정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야 이거 면허 정지 아니야 그러면서 면허 취소를 해버린 거야. 면허 취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갑이 어디다가 취소소송 제기했을까요? 여기다가 취소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야 요거는 갑은 이거 믿었을 거 아니니 근데 이거 하면 어떡해 이렇게 했는데 이 판례는 비판 많이 받아요. 비판. 이거 잘못한 거니까 이거 취소하고 요 면허 정지를 취소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다시 하는 게 이게 공익에 훨씬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신뢰보호의 적용 범위 해서 확약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이제 실권의 법리입니다. 실권의 법리. 자, 실권의 법리라는 거 여기 의 한번 읽어보세요. 의. 그러니까 실권의 범위란 건 뭐냐면은 행정청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 나중에 그 권한 행사하려 그러면 야 이제 그거 안 돼. 그거 이미 실효됐어. 이제 이렇게 법원에서 봐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 예시까지 읽어보셨죠? 장기간 알면서도 장기간 안 했다. 그러면은 야 안 한 거라고 신뢰했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학설은 신뢰보호 원칙에서 파생된 법리로 봅니다. 신뢰보호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선보 처인반 여기서 실권 법리 파생됐다 이렇게 보는데 대법원은 더 큰 법률상의 더 큰 원칙인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법리로 봅니다. 근데 신의성실 원칙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게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얘가 여기가 아빠든 뭐 할아버지든 아니면 여기가 아빠든 같은 핏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기출이 계속 됐어요. 기출이 도대체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대법원은 신뢰보호 원칙에서 파생된 법리가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법리로 본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신성실 원칙. 읽어보시고 자 적용 요건 눈으로 체크하세요. 자 실권의 법리까지만 할 겁니다. 좋은 소식이죠? 자 보셨고요. 이제 사건 한번 봅시다. 요거는 암기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은데 자 여기서는 자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행위 하면은 이거는 형사처벌, 사징금 상정 벌구금월도 받고 행정조치, 제재처분도 받아요. 이거 면허 취소 사유거든요. 면허 취소, 취소.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취소 사유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택시 아저씨가 여기 형사처벌 벌금은 냈는데 취소 안 하네. 그래서 룰루랄라 운전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언제 3년여가 지난 때 와가지고 행정 제재하면서 면허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사 아저씨가 여기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야, 너무 늦었어. 이미 늦었어.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진작하지 그랬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안 돼. 취소해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1년 10개월 지나고 면허 취소했는데 야, 요거는 괜찮아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읽어 보시되 결국 포인트는 3년이랑 1년. 요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허가받고 20년 다 되어서 취소했어요. 그게 20년이면 3년도 안 되는데 20년이면 근데 여기는 뭐냐면 86년에 취소했는데 85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도 오래 가만히 있었을 때 실효되는 건데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알고 나서 오 하고 바로 하면은 그건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취소 사유를 알고 했다. 그러면은 실권의 법리에 저촉된 게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자, 효과 실권의 법리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처의 권한은 자동 효력 상실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타 수익적 행정행위도 직권의 직권 취소 철회도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직권 취소 철회 뭐 수익적 행정행위 여기 가서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나쁜 거 줬다가 이게 얘가 다시 뺏어간다. 그럼 아유 야 고맙다 빨리 가져가 이렇게 되죠. 근데 나한테 좋은 거 줬다가 뺏어간다. 그럼 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떡 줬다 뺏으면 신뢰보호 위반이다. 신뢰보호 제한된다. 신뢰보호에서 그거 제한이 된다. 떡 줬다 뺏는 행위는 제한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비교 형량해야 되죠. 비교 형량해서 뭐가 옳은가, 뭐가 공익에 부합하는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취소소송 첫 출변 요거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신뢰보호의 방법에서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인데 이거 나중에 다룹니다. 그러니까 싹 넘어가시면 되고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의 효과 요거는 제가 그냥 읽어보고 넘기라고 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많이 했고 어려운 거 많이 했는데 근데 쉽지 않죠? 네,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도 저기서 강의할 때보다 말을 제가 한 1.5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 근데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강의 들으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함께 힘내서 해야죠. 많이 도와주시고요. 많이 와서 좀 힘 좀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과제 내드릴게요. 과제는 OX 신뢰보호 원칙 전부다. OX 전부다. 전부 다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풀이는 중요한 것 위주로 해드릴게요. 중요한 것 위주로.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 제가 해설 안 해드렸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카페에다 질문하시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요 수업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은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잠깐만 화면 잠깐만 바꿔 놓을게요. 자, 이제 채팅을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오늘 복습 빡세죠? 아유, 고생 많으셨고요. 지영님, 감사합니다. 목 관리를 잘해야 돼. 목 관리. 초코쿠키님,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좋습니다. 권이은, 예은인가요? 권이은? 이거 뭐 어떻게 읽는 거야? 유튜브에 글 쓰신 거 제가 봤습니다. 복습해야죠. 송똑똑님, 귀엽다. 이름이 뭔가 송똑똑. 근데 뭐 제가 귀엽다고 말할 수 없는 막 엄청 형님 누님 아니실까요?
주간 테스트, 월간 테스트. 정호님, 일 시키시는 거예요? 예스님, 수업 중간에 설명하시다 이거 하실 때가 있는데 뭐를 지칭하시는데 화면에 안 보여서 헷갈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거는 할게요. 근데 뭐, 제가 보통 이거 하는 거는 여기 깔려 있거나 방금 설명했거나 이제 그 얘기일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복영님도, 종현님도, 윤소님도, 제티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람쥐, 예은님. 이거 약간 개콘 시절 아닙니까? 나리님 고생하셨고요. 수영님, 지연님, 은성님, YES님도 있고 YJ님도 있네. 감사합니다. 꼬꼬마님,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예쁜 댓글을 좀 써주시고요. 칠성천님, 힘들어요. 이거 말을 많이 하니까 진짜 머리가.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도 큰일 났어요. 이제 복습 이제 하셔야 돼요. 엉님, 이거 좋은 글이 있네요. 제여기 그 열고 가서 성적 보장해 줍니다. 덕분에 공무원 2년 연속 필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대평가. 클립 각이 너무 날카롭다. 한미의 88정. 한미의 88정 이런 것도 있나요? 어, 이건 뭐야 이거? 어, 1번 판례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이 아니라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 같네요. 조건님 오타수 좀 부탁해요. 이걸 왜 바꿔? 정오표에 올려두겠습니다. 올리지 마요. 올리지 마. 정이 아니라 점이네요. 원 또 점. 이거 뭐 점점 뭐 하는 거야? 빛날령님이 맞는 거 하셨네요. 판례 자체에서 정을 알면서 정이 맞아요. 정이 맞아요. 사정 많어 많어 정이야. 정을 알고 판례가 쓰는 거예요. 판례가 쓰는 거. 그럼 앞에 사정의의 정을 추가해야겠네. 태림님 이거 판례 문구 그대로예요. 판례는 판례 문구 그대로거나 제가 중간에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빼고 뭐 점점점 이런 걸로 바꾸는 거니까 뭔 오타입니까? 뭔 오타야. 그래서 어, 왜 그러시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게 이렇게 요렇게 하는 거는 물론 책에 뭐 오타가 아예 없어서 그러면은 아주 좋겠지만 책에 이런 쓴 내용에는 가끔 오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판례는 그대로 긁어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뭐 뺄 것만 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런 문구 같은 거는 그 틀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다른 채팅 안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조금 주의를 해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Do you know? 자, 폐기물 계속 올라가 봅시다. 자, 짝수번 두 문자 오늘 두 문자 좀 맞나요? 제 잘못이 아니고 행정법 잘못입니다. 말 바꾸는 거 금지. 유진리님, 요렇게, 수업 내용 요렇게 정리하시는 거는 좋아요. 빛날령님 말 바꾸지 마라, 이런 거. 중간에 가끔 끊기는 게 있었나 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그거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 사무실의 인터넷은 다시 좀 원활하게 된 것 같아요. 디에님, 지난 시간에 재량권 행사 한개 원리 했습니다. 했습니다. 비례 원칙도 자꾸 보면 돼요. 자꾸도 아니에요. 조금만 보면 돼. 조금만. LPG, 플로피 디스크. 응애나 00년에 사람이 태어났군요. 자, 어쨌든 뭐 앞에 것들은 이렇게 봤고요. 또 질문 올리신 분
와, 유진이님 두 문자 또 해가지고 올리시는 거요? 아유, 굿입니다. 굿이에요. 현경님,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저녁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정호님, 아, 아니,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게, 이게 또 제 입장에서는 그거 막 문제 만들고 촬영하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고생하셨고요. 예, 댓글에 터진 샤프로 쭉 하세요. 샤프로. 수업 끝나고 복습할 때 처음부터 하셔야죠. 처음부터. 4-1부터. 규태님. 자, 정은송님이 이제 다 들었습니다. 두 문자송. 그러고 보니까 이제 두 문자송. 그렇네. 우리 마 뭔가 통하는 게 있노. 어,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표시하는 것도 샤프로만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제 제가 필기해 드리는 거 그런 거는 뭐 연습장이나 거기다가 이제 아니면 여기다가 샤프로 하세요. 샤프로. 그리고 복습할 때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예쁘게 정리를 할 때 그때 뭐 제가 밑줄 쳐 드린 거나 이제 필기할 거 예쁘게 할 거 그때는 까만 볼펜 뭐 아니면 포스트잇 그 정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랜선 스터디 일단 자료는 같게 할 건데 아마 차이가 존재는 할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경님? 빨리 들어오세요. 빛날 형님, 아이고 아쉬워요. OX 문제 푼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답 많으면 기분 짜릿해요. 진짜 그렇죠. 그 맛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맞아.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래서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제 OX 문제 딱 풀고 그다음에 답 이렇게 보면 맞잖아. 그럼 아싸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뭐 되게 대단한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그거 맞춘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근데 그 조그마한 그 짜릿함이 모여가지고 공부의 원동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걸로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 그런 거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느끼는 거. 이제 그런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아유, 우리 가연님.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봐요. 또 봐요. 또 봐요. 여러분 이게 오셔서 공부 같이 하니까 좋네요. 질문 없으시죠? 질문? 오늘 필기요정님, 필기요정 익명입니다. 아직까지 익명입니다. 필기요정님이 원하시면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요정님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잘하시고요. 복습 잘하시고 카페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랑 책 후기 써주는 건 좀 약속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이벤트 촬영해서 올릴 거예요.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지금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요거 고대로 앉아가지고. 판타스테이트님 다음 주에 못 뵈네요. 홀수 문제 해설 따로 올라오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냥 그렇게 풀어드리고 나머지 수업 동엽님 집중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동현이 조금만 이렇게 더 이렇게 적응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문제 있는 거 100%다 풀면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렇게 감안해서 이제 여러분 제가 풀어드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풀고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 올리는 거 이거 적당히 병합해서 진행할 겁니다. 네, 우리 두 문자입니다. 우리 조교님도 하시고요. 괜찮죠? 스트리밍 괜찮죠? 과제 범위도 공지사항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네요. 이건 쉽지 않네요. 그냥 수업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동현이 인터넷 끊겨서 넘어갔다. 그럴 수도 있구나. 맞아.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끊기고 제가 그걸 바로 생각을 못했네요. 카페예요. 제티님 그냥 수업에서 잘 참고를 해주세요. 이게 사실 일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우리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수업 때 얘기하고 딱 하고 아시겠죠? 제티님 굿. 안 그러면 제가 죽어요. 집에 못 가. 요즘 저녁도 배고파 죽겠는데 막 8시 전에 먹지를 못한다니까요. 뭐 하다 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빠빠이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뿅.